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검단 신도시에 왔어요. 앞에 호금이 보이네요. 호반 서밋이 6월 14일부터 입주 시작하죠. 며칠 안 남았네요. 그 다음에 우미린, 포르지오, 그 다음에 유승 함내들 줄줄이 입주하네요. 이 검단하고 한강 신도시가 2003년 5월에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로 발표됐죠. 그 뒤로 신도시 공사하기 전에 한 서너 번 정도 와봤어요. 신도시 공사 시작한 다음에도 한 서너 번 와봤고, 맨 처음 제가 검단에 왔을 때 여기 보면 이게 대부분이 다 논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 중장비 차고지라든지 철공소, 화공약품 공장 같은 거, 화공약품 공장이 아닌가? 화공약품 공장 커야 될 텐데, 아무튼 뭐 만드는 이게 조그만 공장 같은 거, 그런 거 드문드문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검단 신도시라고 쳐보니까 대부분 이 나오는 영상이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 그 다음에 이제 뭐 검단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영상, 뭐 매물 소개하는 영상, 상가 매물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고, 언론 기사도 보면 뭐 검단 여기가 30평대 한 4억 정도에 분양했던가요? 뭐 그렇게 분양했는데 입주도 하기 전에 뭐 2배 넘게 올랐다,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 요즘 워낙 신축 강세고 부동산 폭등기였으니까 이게 오르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잘 올랐지만 나중에 부동산 하락기가 왔을 때 가격 방어를 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의외로 좀 그런 것에 관한 영상은 별로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단지 뭐 검단이 어떻고 뭐 이런 식의 단순한 소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검단의 입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검단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운이 좋은 곳이에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한 3개 정도. 첫째, 때를 잘 만났어요. 나름대로 때를 잘 만났어요. 두 번째, 계양 테크노밸리가 2018년 12월에 발표된 거. 세 번째, 뭐 결국 검단의 경쟁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김포 한강 신도시잖아요. 근데 한강 신도시에 비해서 지리적 입지가 좀 나아요. 요즘 또 서부축 하면 뭐 김부섬 때문에 교통망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교통망도 검단이 조금 나아요. 이 세 가지가 검단이 좀 운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검단이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얻게 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을 보면 김포 한강 신도시는 2006년부터, 검단은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김포는 거의 뭐 계획대로 됐어요.
그래서 2011년인가 2012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죠. 한데 검단은 좀 곡절이 많았어요. 원래 검단 면적이 548만 평에 92,000세대를 계획했거든요. 이 정도면 분당급이에요. 분당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2013년에 검단은 원래 1기와 2기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2기가 제외돼 버려요. 2기 계획이 폐기돼 버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340만 평으로 줄었죠. 세대 수도 한 7만 5천 세대, 6천 세대로 줄었고, 아무튼 좀 곡절이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2008년에 원래 국토부가 검단 거쳐서 한강 신도시까지 가는 9호선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김포 특히 원도심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돼 가지고 검단 실제 개발이 늦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좀 심해가지고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검단은 2003년 발표됐는데 올해 이제 6월에나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18년 만에 입주하는 거라고요. 김포는 2003년 발표됐는데 2011년, 12년 정도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거기는 8, 9년 만에 입주를 한 거예요. 검단 엄청나게 늦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입주했을 무렵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때 최악이었잖아요. 하우스포 얘기 나오고. 김포는 입주 시작한 뒤에 계속 물량이 쏟아지니까 미분양이 엄청 많았어요. 김포는. 김포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몇 년 전 기사 검색해 봐요. 김포하면 미분양의 무덤, 미분양의 천국. 그냥 천국과 무덤이 공존하는 곳이었다니까요. 아주 심각했어요. 김포는. 마곡만 해도 마곡 엠벨리가 2013년 말에 분양했는데 그때 30평대 4억 3천에 분양했는데 미분양 났어요. 뭐 대량으로 난 건 아니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20%인가 30%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서울 부동산 시장이 2014년 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마곡 미분양 난 거 그때 그 정부가 현금 가지고 오면 선착순으로 팔아치웠다고요. 그거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다 판매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2014년 봄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마곡 엠벨리는 2014년 5월 6월 때 엠벨리 7단지가 5억 1천인가 5억 3천에 팔렸어요. 그때 강서구 부동산 사장님들 다 놀랐어요. 마곡이 어떻게 5억 넘을 줄 몰랐다고. 그 뒤로 이제 마곡은 잘 나갔죠. 하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김포까지 가려면, 그 영향이 미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김포가 정말 악성 미분양으로 엄청나게 고생했던 곳인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8년? 2019년 초? 아니야, 2018년 정도 되면 대충 해소돼요. 그래서 이제 김포는 2019년 중반기 그때쯤 가서 이제 뭐 GTX-T 얘기도 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특히 이제 작년 6월, 7월 그때부터 엄청나게 또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뭐 조정적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포는 좀 곡절이 많았어요. 그 부동산 값 관련해서. 근데 검단은 중간에 뭐 2기도 취소되고 뭐 그래가지고
사업 자체 착수가 늦었어요. 그래서 2018년 10월인가에 처음으로 분양했잖아요. 이거 호금 그때 분양한 거 아닌가? 건물에 분양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 역세권에 있는 여기 인천 지하철 102역이죠. 그 바로 붙어있는 단지들은 그나마 팔렸는데 그 외에 단지 한 5개 단지는 거기도 미분양 났을 거예요. 꽤나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검단은 2019년 3월인가 5월에는 미분양 관리적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고요. 검단 초기 좀 고전했다고요. 그리고 뭐 그때 그런 말 많았잖아요. 검단에 왜 집 사냐, 샀다가는 쫄딱 망한다, 이런 소리 많았거든. 근데 2019년 이제 중반기 하반기 가면서 뭐 GTX-T 얘기 나오면서 그런 물량들이 딱 소화되면서 또 이제 좀 뜨기 시작한 거죠. 뭐 일부에서는 GTX-D 때문에 김포하고 검단의 미분양 물량이 다 해소되고 뜨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GTX-D 때문만은 아니에요. 서울의 규제가 하도 심하니까 풍선 효과로 김포 검단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김포는 한 5년 6년 정도를 미분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검단은 그 고생한 기간이 길어봐야 1년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 때가 잘 맞은 거거든. 운때가 좋았던 거거든요. 어떤 동네가 이 미분양 이런 딱지 붙기 시작하면 이게 힘들거든, 굉장히. 근데 검단은 그 이미지를, 그 딱지가 안 붙게 된 거예요. 또 하나 검단이 운이 좋았던 게 계양 테크노밸리의 발표예요. 아니지, 계양 테크노밸리는 운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검단이 앞으로도 지속성을 갖게 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뭐 어떤 그 유튜브에서 부동산 상담하는 채널을 봤더니 검단은 물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1, 2년 정도 뒤에 적당한 때 봐서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60km밖에 안 돼요. 사실 이 거리면 지하철 없어도 되는 건데 이미 인천 지하철 1호선 건설 중이죠. 계양역 와서 접근하면 되고, 아니면 뭐 버스나 자차로 이동해도 될 것이고. 계양과 대장 이 양쪽의 업무단지 면적을 합치면 한 45 내지 50만 평 정도 돼요. 3기 신도시 가운데 자정용지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계양하고 대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곡 있잖아요. 마곡만 해도 검단은 한강 신도시보다 5 내지 6km 정도 앞에 있어요. 더 가깝다고요. 얼마 전에 국토부가 계양 테크노밸리 사전청약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6월 3일인가. 그 보도자료를 보면 계양의 업무단지 면적이 판교의 1.7배, 녹지가 여의도의 4배,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 저 웬만한 곳 맨날 그 자랑하는 게 업무단지 자정용지가 판교의 몇 배. 근데 몇 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창릉도 자정용지가 한 42만 평 되거든요. 근데 고향 지역 언론들 기사를 보면 이 창릉 자정용지에 과연 기업들이 들어올까? 고양시는 이걸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걸 걱정하는 기사들이 자주 실려요. 근데 저는 계양하고 대장은 다를 거라고 봐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 마곡, 좌, 계양, 대장. 김포공항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 마곡 같은 경우도 처음 기업 용지 이제 분양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판교는 강남바를 받기 때문에
컸지만 마곡은 서쪽 끄트머리, 즉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기업들이 들어올 것인가. 근데 실제 결과는 달랐잖아요. 심지어 그때는 마곡에 삼성이 들어갔으면 모를까, LG가 들어갔기 때문에 별 가망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삼성하고 LG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LG 알기를 무슨 저 동네 슈퍼마켓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LG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5대 재벌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재벌치고는, 그리고 이미지도 괜찮아. 다른 재벌들은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무리수도 많이 뒀고. 이 검단 바로 옆에 김포 풍부동 당국마을이 있어요. 이게 2002년식이거든요. 이거 30평대 지금 4억 정도 합니다. 검단은 2배잖아요. 지금 이게 신축발 받고 신도시라서 인프라 좋다고 해서 그런 거지. 이거 신축발 빠져봐요. 구축들이 걷는 길을 똑같이 걷게 돼요. 근데 계양 테크노밸리, 그리고 대장도 있잖아요. 쭉 연결되잖아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검단의 미래가 괜찮은 거예요. 검단이 운이 좋은 게,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원래는 절대 개발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 전에 계양 테크노밸리 얘기가 있기는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계양 테크노밸리를 얘기했던가 안 했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정상적 상황이었다면 계양 테크노밸리는 개발되지 않거나 설사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발될 가능성은 없었어요. 잘해야 아마 2030년 이후에나? 근데 부동산이 폭등해버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없이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낸 거죠. 문재인 정부도 원래 더 이상 신도시 건설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근데 공급 부족이라는 비난이 하도 나오니까 3기 신도시를 건설을 했고, 그 3기 신도시를 바로 다 서울 가까운 곳에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업무단지, 자족용지 비율을 평균 15%를 확보했어요. 그래야 베드타운이 안 되니까. 이게 검단이 정말로 운빨이 좋은 거라고요. 검단이 원래 김포 소속이었어요. 근데 1995년에 인천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인천 서구에 편입된 거죠. 그때 김포시장이 유정복 씨였어요. 그래서 지금 김포 토박이 분들은 유정복 씨를 그것부터 욕을 하시더라고. 그걸 막았어야지, 내버려 뒀다고. 아무튼 이제 검단은 김포하고 원래 같은 뿌리인데 김포 집안이었죠. 근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한강 신도시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강 신도시가 한 6만 6천 세대 되잖아요. 검단은 한 7만 5천 세대, 6천 세대. 규모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비슷하고. 근데 검단은 한강 신도시보다 마곡나루역 기준으로 여기가 한 11km, 12km 될 거예요. 한강 신도시가 18km거든요. 그러니까 한 6km 정도 더 가깝다고요. 또 하나는 교통망. 김부선 발표되고 난 다음에 김포 검단분들이 특히 5월 26일 문화일보 기사, 역대 민주당 쪽 정권이 의도적으로 김포 검단에 중전철을 깔아주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소외했다, 뭐 이런 기사를 계속 퍼나르고 계시는데, 그 기사는 아주 왜곡이 심한 기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일보가 보수파 언론이니까 일부러 민주당 쪽 정권을 까대기 위해서 거의 뭐 의도적으로 왜곡한 기사예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2주 전에 올린 정치가 망가뜨린 김포 지하철 그 동영상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김포 검단 주민들이 한강 신도시, 그다음 검단 신도시 분양가에 이미 교통분담금이 각각 1조 2천억씩 들어가 있었는데 그동안 어디에 썼냐 이러잖아요.
그 돈을 김포시는 김골라에 쓴 거고,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1, 2호선, 아마 1호선이겠지? 1호선을 검단으로 연장하는데 쓴 거예요. 원래 정부 계획은 2008년에 계양, 검단, 불로, 감정, 장기 이렇게 거쳐가는 9호선 연장선을 검단 신도시, 한강 신도시 교통분담금 각각 1조 2천억 원씩 합치면 2조 4천억 원이죠. 그 돈으로 9호선 연장선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김포시하고 인천시가 검단 관할이 인천시잖아요. 그 돈 다 우리 동네에 쓰겠다 하면서 각각 경전철을 건설한 거라고요. 한데 김골라는 승강장을 두량짜리로 만드는 등 너무 작게 건설해가지고 지금 출퇴근 시간에 압사할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에 비해서 검단에는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공사 중이죠. 여기 3개 생기던가?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거의 확정된 거죠. 근데 인천 지하철은 김골라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인천 지하철은 경전철이라기보다는 가운데 중자 써서 중전철이죠. 김포나 검단이나 서울 직결 지하철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검단이 좀 나은 거죠. 김골라 타도 어차피 김포공항 와서 환승해야 되는데 검단 주민들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완성되면 계양역에 와서 공항철도 타면 됐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항철도를 사실상의 GTX로 봐요. AGTX, 에어포트 GTX. 노선이 좋잖아요. 김포공항, 마곡, 상암, 공덕, 서울역까지 가고 이제 표정 속도도 상승할 것이고 9호선 직결도 가능해진다면 공항철도 노선 이용해서 이제 9호선 타고 강남으로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완성되면 검암역 가서 공항철도 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 타면 일산 테크노밸리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는 아무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한강 신도시보다는 뭐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게 되는 거죠.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는 어쩔 수 없어요. 서울과의 접근성, 이게 주요 경쟁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검단이 좀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 마곡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에 보면 3군데의 경쟁지가 있다고요. 김포, 원도심, 신도심, 그리고 검단. 제가 봤을 때는 원도심이 제일 나아요. 특히 고촌하고 풍무 쪽이. 그쪽이 제일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김포 원도심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고 하긴 힘들어요. 똑같다고 하긴 힘들지만 거의 상당히 대등한 수준으로 검단이 있고, 한강 신도시는 거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 제일 처지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김부선 교통망 갖고 요즘 난리가 났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김포 원도심 주민하고 신도심 주민의 조금의 온도차가 있어요. 물론 원도심에 가도 GTX-D 원안 대로 건설하라고 다 대형 플래카드 아파트 단지만 다 걸려 있지만 김포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좀 온도차가 있고, 그리고 또 김포 주민하고
검단 주민, 검단은 아직 입주하기 전이니까 이제 분양받은 분들이겠죠. 이분들하고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계양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이른바 정부 브랜드 아파트가 너무 많다. 이에 비해 검단은 다 민영이니까 계양에 비해 검단 아파트의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계획이거든요. 주택이 17,289세대. 근데 단독주택도 별로 안 되고 공동주택이 13,182, 그리고 주상복합이 3,945세대예요. 6월 3일 국토부 계양 테크노밸리 사전청약 관련 보도자료인데 공공분양 2,800세대, 공공임대 6,000세대. 그래서 결국 민간주택 등은 7,618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총 17,300세대 공급하는데 민영은 7,618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공분양이든지 공공임대든지. 그러니까 검단은 민영이고 계양 테크노밸리는 주택 숫자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민영은 7,600세대밖에 안 되니까 검단의 민영 대단지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검단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 주장이 말이죠. 과거 마곡 개발 초기에 나왔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에요. 자, 이게 마곡이잖아요. 여기 엠밸리 12,600세대 있는데 절반이 공공임대라고요. 장기전세 등. 나머지는 다 정부 브랜드죠. 마곡 힐스테이트, 마곡 13단지만 민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마곡은 발전할 것이다. 근데 아파트 브랜드가 다 정부 거야. 이 수준이 한마디로 낮다 이거죠. 그러면 마곡을 보고 강석에 오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민영 대단지로 올 것이다. 그래서 마곡 초기에 여기로 안 가고 엠밸리로 안 가고 여기로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강서 주민들 가운데. 그리고 그분들은 부동산 카페 강서방에서 자랑스럽게 이걸 올렸어요. 또 이 주변은 또 민영 대단지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한강변 따라서. 구축이지만. 그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서울 시내 부동산 카페에서 강서방이 아마 동네 싸움이 제일 심할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주변 민영 대단지라는 분들이 엠밸리 임대 많다. 그래서 학군이 안 좋다. 쉽게 말하면 수준 떨어진다 이거죠. 이러면서 까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강서구 안티는 강서구 주민, 마곡 엠밸리 안티는 강서구 주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분명히 다른 동네에서 까기도 하지만 강서구 주민들 가운데 까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나마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거예요. 그 양상이. 계양 테크노밸리에 민영은 주상복합까지 다 합쳐도 7,600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의 만 세대는 다 공공분양이든 공공임대든 임대 많고 브랜드도 국가 거고 쉽게 말하면 구리고 그래서 민영인 검단 신도시가 더 뜰 거다. 이 주장은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 분양 물량이 별로 안 되잖아요. 공공분양이든 민간 분양이든 다 합쳐봐야 채 만 세대가 안 되네. 당첨될 수 있으면 무조건 여기 먼저 당첨돼요. 제가 이런 거 볼 때만 느끼는 게 부동산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그러는 게 과거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미래에는 다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역사를 배우는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부동산은 계속 신규 인력이 진입하잖아요. 뭐 성인이 됐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불인이들이 끊임없이 진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존에 경험이 있던 분들은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경제활동 안 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멤버가 교체가 돼. 근데 새로 들어온 멤버는 항상 불인이야. 이게 불과 지난 10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인데 10년도 아니죠.
2014년부터 마곡 입주했으니까 겨우 이제 6, 7년밖에 안 된 사건인데, 아니, 아직도 이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교훈이란 없어요. 교훈이 전수가 안 돼.